안녕하세요. 하이퍼수학 이준혁 선생입니다. 오늘은 시지중학교 2학년 저축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유리수와 소수 8문항, 식의계산 11문항, 부등식과 방정식 5문항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골고루 잘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난이도 각각을 봤을 때는 아마 해볼 만한 문제들이었을 건데, 그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할 일도 힘들고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계산까지도 많아서 아마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험은 분명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험들 중에도 또 문제 특징을 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특징 중에 특이한 것들이, 다른 문제들은 일반 시중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많이 접해봤던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서술형 문항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보통은 기출문제를 풀 때는 작년 또는 재작년도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2019학년도 시지중학교 2학년 문제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만 살짝 다르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특징적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시중 문제와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 저점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서술형 3번 문항은 여기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항입니다. 여기 하이퍼 내신 대비서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을 푸는데 여기 조금 특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면 그거는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미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똑같은 지수가 여러 번 더해졌으니까 그것을 곱하기로 나타내면, 여기 기출문제에서는 4번 더했으니까 4 곱하게 될 것이고, 여기 하이퍼 내신 대비서에는 3번 더하니까 3을 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계산들은 여전히 지수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형 10번 문제를 보면 이게 11자리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리고 하이퍼 내신 대비서도 봐도 여기 21자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뜻 처음 봤을 때는 11자리 구하라 하면 굉장히 계산이 많겠구나, 또 21자리 구하라 하면 굉장히 계산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11자리가 직접 다 구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3자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하이퍼 내신 대비서에서도 실질적으로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면 이것도 3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자리수까지 똑같은, 거의 완벽히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5번 문항을 알아볼 건데,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기출문제라 그러면 보통 작년, 재작년 문제를 풀 건데, 이거는 4년 전 2019년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챙겨가지고 푸는 것들을 좀 등한시한 학생들도 있을 건데, 분명히 기출문제는 꽤 좀 3, 4개년도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분명히 5번 문항과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숫자만 살짝 다를 뿐이지 완벽히 동일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를 풀 때 2개년도라든지 이렇게 풀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3개년도 아니면 4개년도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6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이퍼 내신 대비서 문제를 보면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등식을 풀고, 그러니까 좌변에 x 놔두고 우변에 a에 관한 관계식으로 고쳤을 때 자연수가 3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a에 관한 관계식이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따지기 힘들다면 요것이 등호가 들어갔을 때 자연수 개수가 3개가 되는지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등호가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부분에서도 자연수가 3개가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하이퍼 내신 대비서에서는 자연수가 5개를 구하라 해서 그것이 5개와 6개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등호가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자연수 개수가 5개 되는지, 또 더 들어갔을 때 또 자연수 개수가 5개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은 아마 이 문제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지중학교 기말고사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중간고사를 보고 그걸로 우리가 기말고사를 한번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시중에 있던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데 문제에서 많이 봤던 그런 일반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이도가 중난이도여서 아마 처음에 풀었을 때는 할만하다고 생각했을 건데 이 중난이도들이 여러 문제로 겹치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럼 익숙한 유형이다 싶어가지고 그 문제를 이 문제는 안 풀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난이도도 충분히 아니면 또 익숙한 유형의 문제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속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이 좀 복잡더라도 그 계산에서 실수를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하고 이제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열심히 그러니까 익숙한 문제라도 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요 시주 중에 정말 큰 특징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문제가 2019년도 기출문제 나왔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히 2개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만 보통 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3개년도, 4개년도를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아마 중간고사에도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면 기말고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이라든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든지 일단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숙지하는데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또 더군다나 이제 6월 말이라든지 7월 초가 되면 이제 시험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가 안 됐다고 마음이 조금 느긋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마음을 다잡고 이제 뭐 다음 주라든지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개념이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되고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 이상으로 적중문항에 시지중 적중문항에 대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